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말입니다.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 놀이 문화인 6번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릴 적에는 놀이기구가 별로 거의 없을 때 동네에는 놀이터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공터가 놀이터이고 현재 PC방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방과 후에 놀이터에 어느 정도 4, 5, 6학년들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놀이가 있겠지만은 가끔 인원이 많이 모이면은 할 수 있는 대규모 놀이가 이런 오징어류의 게임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 외에도 다방구, 이병 등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대개 오징어 가생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 비슷하지만 십자가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법이 약간 다를 뿐 전반적인 규칙은 똑같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안타까운 점은 게임 오징어 가생은 실제로 대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게임입니다. 마지막 장면의 그림에서 보듯이 그려진 그림체들은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징어 게임 할 때 그래도 항상 크기는 크게 그려집니다. 근데 처음에 456명 중에서 2명이 넘어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그것은 저 오징어 게임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 대에 10명 이상 50명 이상 참석해도 되고 길목길목 지켜가면서 공격과 수비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해야 합니다. 요새는 좀 그런 공방전 있는 게임을 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드라마 보면은 둘이 자기 지역에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 관람객석에서 안내를 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육체적이고 폭력적인 놀이였죠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가장 육체적이고 가장 폭력적이다. 놀이 중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기타 놀이들은 여자들도 참석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 오징어 가생 혹은 십자가생은 여자들의 참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몸싸움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하다 보면 이 드라마의 첫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런닝이 찢어지고 그리고 넘어지면은 흙에 넘어지면은 무릎 까지고 바지 찢어지고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하면 흡도 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거 가생이가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많이 머리 개입니다. 팔 갈고 무릎 갈고 그다음에 옷도 찢어지고 그 정도로 터프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머리 부분 심통을 너무 적게 그렸는데 실제는 좀 더 커야 합니다. 한 팀에 10명, 20명 들어간다고 하면은 드라마 속에 있는 심통에는 그 정도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일단 오징어 가생, 오징어 게임 말고 많이 해본 십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놀이터나 운동장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네모로. 그리고 5개의 네모 중에서 네모 중에 가운데와 나머지 운동장 전체는 수비의 영역이고 4개는 공격자들의 영역입니다. 한 군데 자랑수를 정하고 수비팀 안쪽에 나중에 술래전 하는 지역을 저렇게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운동장에는 저런 모양의 그림을 물주전자로 그리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땅이 다 흙이니까 물주전자 하나만 쓰면 저렇게 그리면 됩니다.
물주전자마저 없으면은 그냥 돌멩이로 줄을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네모 5개 중 4개는 공격자용 것이고 가운데와 네모와 나머지 운동장 전체가 다 수비들의 것입니다. 공격팀은 저 4개의 팔 사각형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의 네모로 오면은 수비 가운데 있는 저 전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공격팀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은 수비가 지금 황색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는 좁으니까 지나가려 하면 수비들이 덮쳐서 우리가 수비 지역으로 넘어지면은 또 아웃됩니다. 물론 공격팀들도 수비가 올 때 막으면 수비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두 발 닿게 하면은 어차피 수비도 아웃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 혼자 가면은 위험하니까 동시에 우르르 단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길목이 좁기 때문에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또 다 모여서 또 다음 칸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4군데를 다 돌아서 처음 공격 지점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공격하다가 많이 죽게 됩니다. 이제 뭐 공격자도 죽지만 아웃되지만은 수비자들도 맹 아웃됩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지역으로 갈 때는 깨끗발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 자신 있으면은 깨끗발로 들어가서 공격하면 됩니다. 깨끗발로 들어가면 항상 불리하지 싶어도 좀 덩치가 작거나 힘이 약한 사람들은 깨끗발로 가서 넘어뜨리고 땡겨올 수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적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이제 보통 뭐 50% 살아남아서 원래 공격 지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이 다 모였으면 혼자 공격하면 어차피 수비팀들이 저 가운데에 다 모였기 때문에 금방 죽지만은 숫자가 나중에 비슷비슷하게 남았으면은 드디어 럭비처럼 공격을 동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동시에 시작해서 수비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저기에 가서 발로 밟아서 전을 밟으면 이기게 됩니다. 거의 저 때는 럭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옷도 찢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요새 새로 해도 뭐 될 듯 하지만은 상당히 격렬한 운동이라서 그 옛날 어린이들, 즉 지금 어른들은 하면 거의 다 골절이 됩니다. 아이들은 뼈가 무르고 몸무게도 작아서 웬만하면 크게 다치진 않는데 어른들은 넘어지면은 다 골절입니다. 옛날의 추억으로 어른들 하면은 안 됩니다. 일상으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 인원이 딱 2명인 것에 참 힘을 갖고 보다가 실망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편에, 2번째 편에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혹시 2편을 할 때 오징어 게임의 대규모 공격과 방어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격과 수비하는 모습을 봤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하는 마음에 갑자기 리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대규모 인원으로 하는 놀이 중에 좀 안전하고 여자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다방구를 하던가 하는데 동네 전체를 크게 아우를 때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병놀이라고 했습니다. 이병놀이는 뭐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중간에 또 새로 들어올 때는 짝수로 들어오면은 이편 저편 갈라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뭐 기구도 필요 없고 그냥 동네 전체를 놀이 지역으로 정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또 너무 넓게 정하면은 안 되니까 섹터를
동네들이 다 아는 위치로 정해야 됩니다. 되게 골목이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그런 그 거리를 정해야 됩니다. 이 게임에서는 골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넓으면 잡기 힘들고 너무 좁으면 금방 잡히기 때문에 양쪽 팀 대장들이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술래는 잡는 팀이고 공격팀은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는 팀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은 전봇대 등 수비 진영의 전을 포인트를 정하고 공격팀은 정해진 섹터 구역 내에 다 흩어져 숨어버립니다. 처음에 술래는 정해진 섹터 내 공격팀을 찾아서 한번 손으로 등이라든지 팔이라든지 터치하면 아웃 되기 때문에 잡아옵니다. 전부 다 잡아와서 전봇대에 이렇게 다 붙여놓습니다. 한 사람이 잡아와서 이제 전봇대 붙으면 그때부터는 술래중에 외치는 이 전봇대와 잡아온 사람들을 지킨다고 몇몇은 이 전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을 다 잡아올 때까지 다 잡아야 게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 잡으면 공수가 바뀌게 됩니다. 다방구에서는 한 번씩 터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병놀이에서는 계급별로 터치 횟수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은 뭐 20번, 부대장은 뭐 2명 정해갖고 1방씩, 쫄병은 뭐 전부 다 한 방씩 손으로 터치를 하면은 아웃되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하냐면은 이 술래가 대장을 잡아서 터치를 5방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데 그 사이에 탈치고 대장이 도망가면은 이제 15방만 맞으면 되는데, 만약에 대장이 5방 맞은 걸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잡은 사람이 맹또 20방을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을 5방을 터치하고 놓치면은 그때는 대장 5방 딱 때렸다고 크게 우리 팀에게 동네 전체에 다 알립니다. 그리고 부대장은 몇 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대장이 많은 여유를 주냐 하면은 일반 쫄병들이 잡혔을 때 대장은 이 적진의 술래가 있는 본진으로 쳐들어가서 잡힌 우리 팀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봇대 있는 저기에서 뒤쪽은 거의 다 벽이기 때문에 절로는 공격을 못하고 이 왼쪽에서 술래가 지키고 있는 곳을 거의 뚫듯이 맞아가면서 이제 아까 5방 맞았으니까 15방을 때리기 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1번을 터치하든지 뭐 3번을 터치하든지 전봇대 끝에 터치하든지 해서 우리 팀을 다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해줘도 힘든 게 여기 지금 술래가 둘이 있으니까 터치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도망가면은 가다가 또 터치되면 또 죽거든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 술래들도 있지만은 본진전을 지키는 술래도 있기 때문에 이쪽 팀 대장, 부대장이라 해도 포로 구하러 들어가서 잡히기도 합니다. 구했는데 자기가 또 나오다가 뭐 순방 다 충분히 수방 맞아갖고 그때 이제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장은 잘 숨어 다녀야 합니다. 이 게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작은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두세 번 하고 나면은 몇몇이 저녁먹으러 또는 숙제하러 간다고 잡혀가기 때문에 인원이 금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낀 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십자가생, 다방구, 이병노래에 관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옛날에 그 추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